중국을 공격했는데 중국이 말을 안 들으니까 지금 중국에는 유화 제스처를 보냈는데 자 미국 안에서도 이 관세 때문에 난리가 나니까 이게 좀 과거 남북 전쟁을 방불하는 상황인데 12개 주가요.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예. 앞서서 이제 이 소송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주가 뉴욕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해안가 쪽을 따라서 동부나 서부 쪽에 있는 해안가 쪽에 있는 주들이 좀 약간 반 트럼프 쪽 정치 성향이 있는 그런 주들이죠. 그래서 뉴욕주를 중심으로 12개 주가 말씀하신 대로 뉴욕 국제무역법원에 관세 중단 소송을 냈는데 이제 관세 중단 소송을 낸 배경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게 된 그 법적인 근거가 국제 비상경제권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의 경제 또 미국의 어떤 안보나 이런 거에 여러 가지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제 비상경제법을 동원해서 관세를 부과해서 이제 미국의 이런 위기 상황을 돌파하겠다, 해소하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인데. 이제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고 뉴욕주라든가 이런 다른 데서 봤을 때는 이거는 사실 논리적으로 전혀 또 법적인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개인의 어떤 사감을 담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좀 주장을 하면서 이제 소송을 낸 거고요. 이 국제 비상경제권법이라는 게 해외에서 굉장히 비범하고 이례적인 위협이 있을 때만 발동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자의적으로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이번 소송의 근거로 작용을 하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네, 과연 저 12개 주의 소송이 연방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가름 날지도 지금 미국에서는 큰 관심입니다. 자,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철회하리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일단 미국의 관세 수입 예상대로 아주 크게 늘었죠. 예. 원래 안 내던 걸 이제 내게 되니까 내는 사람 중에서 수입을 하는 그 수출 업체들 쪽에서 이제 안 되던 걸 내니까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입을 하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세 수입이 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4월 기준으로 미국의 관세 수입이 전달에 비해서 60%가 증가를 해서 150억 달러, 우리 돈 한 21조 원 정도가 되고요. 이 이제 어디서 이런 관세 수입이 들어왔냐를 보니까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현재 실행이 되고 있는 거는 3월 달에 품목별 관세, 그러니까 자동차, 그다음에 철강, 알루미늄 등이 있고요. 이제 4월 이제부터 이 상호 관세 10%가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월 관세 수입이 지금 현재 그 계산이 된 거는 3월 달에 품목별 관세가 적용이 된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제품들 여기서 들어온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상호 관세 10% 부과된 건 아직은 계산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그러니까 5월 달부터는 이제 훨씬 더 징수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이 금액이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통해서 특히 이제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이 주장했던 게 연간 7억 달러의 관세 수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계산했던 게. 근데 그거에 비하면 사실 미미하죠. 반면에 이제 미국의 연방 재정 적자는 별로 줄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년 동기 대비 이번 회계도 1,6개월간 15%가 증가해서 1조 3천억 달러를 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적자는 사실 별로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가는 상황에서 관세 수입이 늘기는 했지만 사실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미국의 천문학적 빚을 관세로 해소하겠다는 그렇죠. 것은 일단 좀 무망한 얘기 같아요. 자, 며칠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머스크는 앞으로 몇 달 안에 백악관을 떠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별의 시간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루비오 재무장관과 크게 다퉜던 머스크, 이번에는 같은 재벌 출신이죠. 베선트 재무장관과 트럼프 면전에서 그야말로 대판 싸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17일 백악관 웨스트윙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지금 실세 장관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 닷쥐 지금 미 정부 효율부의 그 공동 수장인 바로 일론 머스크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정부 효율부의 성과가 미흡하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머스크는 그 바로 베센트 장관을 향해서 당신은 실패한 헤지펀드 운영자에 불과하다. 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요. 이게 미 정치 매체 이제 악시오스가 23일 보도를 했는데 이 싸움의 발단은 사실은 국세청장 직무대행을 누구로 임명할 것이냐를 놓고 두 사람의 언쟁이 붙은 겁니다. 여기서 붙으면서 이렇게 고성과 욕설 이런 말다툼이 벌어진 건데 이 머스크는 베센트 장관을 향해서 이렇게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당신은 조지 소로스의 대리인이고 실패한 헤지펀드 운영자다.
이거는 바로 이 베센트 장관의 전력이 이게 헤지펀드인 퀴스퀘어라는 그룹을 창업한 또 이력이 있고, 그다음에 조지 소로스는 민주당의 거액을 기부해온 억만장자입니다. 이 조지 소로스의 그 회사에 몸담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인신 비방을 한 건데, 이에 대해서 지금 아까 버센트 장관은 또 아주 거칠게 뭐라 그랬냐면, 이 용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꺼지라라고 점잖게 번역했는데, 꺼지라, 그리고 뭐 F로 시작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또 뭐 X 먹어라 이렇게 상당히 거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격담에 따르면 두 실세가 마치 프로 레슬러들처럼 붙었다. 그러니까 WWE에 나오는 그 레슬링 선수처럼 싸웠더라. 그 복도에서 그렇게 붙었다는 겁니다. 이 미국에서는 그 4글자짜리 욕을 갖다가요, 포워드 레터라 그럽니다. 뭐 여러분들 영화에 많이 보시는 그 욕입니다. 자, 머스크는 5월에 이 특수공무원 신분이 끝납니다. 정부 효율부 수장, 이게 특수공무원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아까 한 말도 있고 정말로 떠날 것 같은데,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게 이 테슬라 등 머스크 회사 주가가 요즘 다시 뜨고 있어요. 네, 오늘 제가 좀 전에 확인해 보니까 259달러로 마감이 됐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220달러 언더까지 내려갔으니까 200달러 무너진다는 얘기까지 나왔던 거에 비하면 최근 한 2, 3주 사이에 한 20% 이상 주가가 좀 반등을 한 것도 맞는데요. 사실은 작년 12월 16일 날 테슬라 주가가 488달러까지 올라가면서 그때 이제 당선되면서 한참 이제 주가 좋을 때입니다. 네. 그때 이제 이후로 따져보면 여전히 절반 정도 수준 조금 이제 넘어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니까, 만약 그때 한참 잘 나갈 때 주식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반토막 가까이 난 거니까 아직도 이제 속이 쓰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좀 전에 앵커도 말씀하신 대로 이 도지의 이제 수장으로서의 이제 특수공무원의 성격상 이 위치가 이제 130일이면 이제 끝나기 때문에 5월에 시한이 그러니까 다음 달에 만료가 되고요. 근데 앞서 이제 박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대판 싸우고 이러는 게 일종의 이제 시그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이 과정에서 좀 눈여겨봤던 게 트럼프의 어떤 그 태도를 좀 봤는데요. 별로 그렇게 이렇게 두둔을 안 하더라고요. 섭섭해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어느 정도 이제 이 머스크의 용도가 다 이제 써먹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트럼프가 하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원래 기업가가 기업을 챙긴다고 하면 주가가 오릅니다. 이 머스크 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내 회사 주가가 가장 싸다. 그렇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